9번 볼게요. 9번은 이제 강의 노트는 안 넣었고요. 요거 문장 하나만 살펴보자. 여러분이 좀 망각했을 것 같은 문장이 하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handle 뜻이 뭐라고? 다룰 수 없을 겁니다. repression 뜻이 뭐예요? 이거 알아야죠, 여러분? press가 뭐예요? press 누르다. 누른 거를 repress 다시 눌러. 그거 뭐예요? 억압하다, 억누르다는 뜻이야. 그게 명사가 돼서 억압이라는 단어가 되고, 요 정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제 고3 때 그때 수능 정도 난이도 되면은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또 지문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한 3개, 4개 정도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추가 가능해서 주제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 단어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를 구분하라. 좋은 뜻이라고 판단되면 내가 파악한 지문의 흐름과 똑같이 가는 것이고, 나쁜 뜻이라고 파악이 되면 내가 잡던 흐름과 반대가 되는구나. 그 흐름만 잡아도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우리가 접두사, 접유사 몇 개 배웠잖아. 그지? press라는 어고는 익히들어 알잖아. 유추를 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그지? 유추까지 해보면 좋은 뜻, 나쁜 뜻이 명확히 구분이 되거든. 이 경우에는 뭔가 안 좋은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repression. 그렇게 일단 해서 그만큼도 안 되면 그 뒤엔 정말 찍어야 돼. 그죠?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하도록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단어로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인간은 잘 다룰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본능에 대한 억압을. 문장이 끝났죠? 그 뒤에 요거 기억날 거예요. 좀 괴상한 구조. 동사가 있고 주어 틱한 게 뒤로 갔다면 그죠? 조치가 된 거고. 요거 were it not for 원래 형태가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의 형태인데 뜻은 일단 뭐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요렇게 원래 써도 되지만 if를 뭐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it과 were 도치를 시켜서 were it이 된다.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 if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라. 그에 따라서 요게 되면 안 되는 거죠. it were라 쓸 거면 앞에다가 if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고. 자, 그 억압을 참아낼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심리적인 compensation. 뜻이 뭐라고요? compensation? 여러분, compensate for. 여러분 나왔는데 compensate for 뭐뭐에 대한 보상을 하다. compensation, 보상. 그 억압을, 압박을 relieve는 뭐예요, 여러분? 완화시키다. 그 압박을 완화시킬 만한 보상이, 심리적 보상이 없으면 인간은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were it not for 관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번에 보세요. 답이 되는 3번에 alleviate, 요게 we 있던 그 relieve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완화시키다는 뜻이야. 나쁜 걸 좀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라는 표현. 그 다음 넘어갑시다. 12번으로 12번. 자, 12번. 자, 이거는 통계 이야기고요. 통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알던 그 단어가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인다. 자, 일단 central tendency가 요게 키워드고요. 중심, 중앙, 집중, 경향이라는 단어고, 지금 population이라는 단어 있죠. 요게 모집단이라는 단어고, 인구가 아니라 통계에서 모집단, population. 그에 따라 sample도 그냥 샘플 예시가 아니라 표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distribution, 분배 말고 뭐가 있다고? 분포로 쓰이게 돼요. 분포.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중심, 집중, 경향이 뭔지를 알아보자. 이거는 그냥 중심, 집중, 경향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평균값. 평균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한 종류가 평균이다.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언어에서 중심, 집중, 경향은 시도하는데 identify 뭐라고요? 무엇을? 구별하다, 확인하다, 확인하는 것을 바로 평균이나 아니면 전형적인 개인을 확인하는 시도를 합니다. 중심, 집중, 경향이라는 것은 평균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 이것도 value란 단어도 가치가 아니라 통계에선 값이라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값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평균값은 그렇게 되면 be used to 동사원형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ing 뭐라고?
하는 데에 익숙해지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평균값은 그 다음에 사용될 수 있는데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한 설명을 뭐에 대한 전체 모집단이나 표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다음 요거 나왔네. In addition to는 뭐라고요? 뭐뭐 이외에도. 이 to가 항상 뭐다? 항상 전치사예요. 명사가 오든가 아니면 동명사 오든가. 자, distribution 전체 분포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기능도 있지만 measure 뭐라고요? 측정치, 측정값. 또 다른 뜻으로 조치 이런 뜻도 있고. 자, 중심 집중 경향의 측정값들은 또한 유용한데요. make comparison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집단들 사이에서 개인들의 집단이나 아니면 일련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날씨 데이터는 나타내는데 워싱턴 시애틀에 있어서 평균 해마다의 온도가 요 화씨예요. 53화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애틀에서는 뭐가 대표 숫자가 된다? 53이라는 것이 대표 숫자가 된다. 중심 집중 경향이 53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평균 연간 precipitate 요게 강수는 강수. precipitation 강수량. 연간 평균 강수량이 34인치가 됩니다. 요 각각 대표 숫자가 된다. 자,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지역의 평균 온도는 얼마? 72화씨가 되고 그럼 무슨 얘기냐? 요게 한 역할이 나온다고. 결론이 뭐예요? 바로 피닉스라는 곳은 시애틀보다 더 덥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되게 용이하죠. 그죠? 대표값으로 딱 나오니까는 중심 집중 경향이라는 건 이럴 때 써먹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평균 강수량은 얼마? 7.4인치가 된대. 아까는 얼마였어요? 34에서 비는 좀 적게 내리는 거구나. 바로 파악이 용이하다. 이게 바로 중심 집중 경향이 쓰이는 구조다. 자, 이런 예시들의 요점은 demonstrate 뭐라고요? 보여주다, 증명하다. 보여주는 것인데 대단한 이점이 있다는 걸. 이 이점이란 즉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일련의 데이터를 뭐를 가지고 하나의 representative 뭐라고요? represent 뭐라고 동사로 뭐뭇을 자, 다양한 뜻이죠. represent 뭐뭇을 대표하다, 나타내다, 설명하다, 상징하다, 표현하다 다 된다고. 뭐겠니? 대표하는 거죠. 하나의 대표하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봤어? 우영이 내일 오기로 했지? 네. 내일 봅시다. 문제 좀 많이 풀어갖고 우영아. 네. 수고했어? 네.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지웅이 할 차례만? 명화 해보자. 중심 집중 경향? 는 특징 집동가 아니면 뭐뭐를 특징으로 하나. 특징으로 하는데 무엇이 전형적이고? 그렇지. 큰 모집단. 그렇지. 모집단 이게 어떤 게 전형적인 건지.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데 인서도에 묶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전형적인 걸 정하는 데 있어서 만든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더 이해가는. 그렇지. 다이제스트 원래 뜻이 뭐예요? 소화시키다, 그죠? 물리적으로 소화시키다 하고 추상적으로는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더 이해 가능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좋아졌다, 확실히. 그지? 스스로 느끼지. 옛날에 병신 같았잖아. 확실히 좋아졌어, 확실히. 아주 매끄러워. 자, 통계학자들은 때때로 사용하는데 그 표현을 바로 수치 처리. 크런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과생은 나중에 알게 돼요. IT 쪽으로 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 만들고서 마지막 과정이 뭐냐? 크런치를 시켜요. 게임 같은 거 만들고 나서 GTA 같이 막 자유도가 열나 높은 그 게임 만들고 나서 일부러 오류가 날 만한 상황을 막 만들어요. 자동차를 막 100대를 훔쳐먹고 막 내 집 앞에 주차시켜 놓는다든지 그 게임에서 지나가는 시민의 1000명을 막 총으로 쏴서 막 시체를 막 샌드위치 쌓는다든지 컴퓨터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게 버티나 못 버티나 오류가 나나 안 나오나 보는 거를 그 과정을 크런칭이라고 해요. 크런치. 그래서 이게 처리하다, 분석하다는 뜻이네요. 자, 다시 통계학자들은 때때로 사용합니다. 그 표현 수치 처리라는 크런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목적은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묘사의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 distribution 뭐라고요? 분포를 취하지요. 요 분포는 자, 요거 다시 보자. consist of가 뭐라고요? consist of가 뭐라고 이게? 뭐뭐로 구성되다.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이거 자체가 구성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BPP be consisted of라는 거 있다 없다?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consist 자체가 구성되다는 뜻이에요. 이미 구성되다로 돼 있는 거 어떻게 BPP로 또 써? 안 되고. 하지만 이거의 동의어 뭐가 있다고? be 일단 made up of 얘는 반드시 BPP로 쓰고 make up에서 make up이 구성되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다고요? be composed of도 얘도 BPP죠. compose가 구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에 consisting만 써서 얘를 꾸미는 거예요. 구성되는 분포. 그러면 봐봐. 일이 안 되고 여기에 동의어로 쓴다면 이거의 consisting of의 동의어는 뭐니? 그냥 PP made up of 쓰면 되죠. 또 뭐가 있다고? composed of를 쓰면 되죠. PP 구조로. 그럼 수식이 가능하지. 그래? 항상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분포를 취하는데 많은 점수들을 구성하는 분포를 취하고 그런 취한 점수들을 crunch down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의 뭐라고? 값으로. 이 하나의 값이 바로 그 점수 전체를 설명해주는 대표값이 중앙 집중값이 되는 것이고요. 질문의 주제는 뭐지? 중앙 중심 집중 경향이란 무엇이냐? 뭐 하는 거야? 어디에 용이하다?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 일종의 평균값과 비슷한 개념이다. 자, 그 다음 5강으로 넘어갈게요. 5강 1번. 자, 경험이 뭐가 나오고 일단 키워드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자, 이거 해석을 해볼까? 어떤 경험이란 특별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죠. 경험이라는 건. 하지만 overexposure,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노출은 지나치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만들게 되는데 어떤 개인은 정신적인 baggage, 짐, 부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과도하게 뭐가 많이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신적인 부담이 prevalent 뭐더라 여러분? 지배적인, 그죠? 동의어 뭐가 있었지? 더 쉬운 거? dominant. 아주 쉬운 거. 중딩 단어. dominant. 하고 뭘 붙여야 된다고? predominant 똑같아요. 하나 더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배적인? 이거는 말하지 마. overwhelming. 이 너무 쉽잖아. 그죠? overwhelming. 너무 쉽고. 이 말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pervasive라는 단어 기억나죠? 만연되어 있는, 널리 퍼진, 지배적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정신적 부담이 지배적이 될 때, 너무나 부담이 되게 될 때, 가주어입니다. 뒤에 진주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려하는 거. 어떠한 다른 창의적인 방향을. 아도된 또 나왔네. 라고 뭐뭐 이외에 계속 나와요. 대선 앞에 있는 요 방향을 받아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거든. over familiar 뜻이 뭐예요? 지나치게 친숙한. 더 플러스 형용사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 형용사 people. 뭐뭐한 사람들. 두 번째 뭐? 그 형용사의 추상명사. 우선 추상명사가 어울리죠. 지나치게 익숙한 것에 방향 이외에는 창의적인 방향은 고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과도하게 생각하는 게 많으면 창의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그리고 힘들 수가 있는데요. 설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탐구해보라고 대안이 되는 길을 말이죠. 뭐 할 때? 그들도 또한 preconceived라는 거 보세요. 자, conceive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까먹어서 것 같아. conceive 뜻이 뭐더라? 인지하다가 아니라 conceive는 뭐뭐를 생각해내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추상적으로는 생각으로 만들어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물리적 뜻으로는 뭐다 이게 임신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 있다고. conceive가 꼭 기억하세요. 항상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챙기셔야 돼. 수능의 단어가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어떤 뜻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하다는 뜻도 알아두자.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뜻에 pre가 붙은 거예요. 미리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뜻이 돼요. 선입견. 자, 다시 어떠할 때 대안을 탐구하라고 설득하기 힘드냐. 그 사람들도 또한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제품이 어떠한지에 대한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을 때
대안이 되는 창의성은 나오기가 힘들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조 구문이고요. 강조 구문 느낌 살려서 해볼까? 요거 지금 했고 가은 해보자. 아니야. 강조 구문은 해석을 안 해요. 해석한다면 어떻게? 바로라고. 바로 오직 상황이 여겨질 수 있을 때 어떻게? 아니, differently. 다르게 여겨질 수 있을 때만이 익숙해진 장벽 없이 오직 그럴 때만이 하고 뒤로 가요. 여기 강조가 된 거야. 오직 그럴 때만이 plausible 다시 기억하세요. 타당한 설명이 되는 말이 되는 그럴싸한 타당합니다. 뭐 하는 게? 뭘 시장을 혁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익숙한 걸 벗어나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을 때만이 뭐가 나올 수 있다? 혁신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위에서 뭐라 그랬어? 뭐가 없어야 된다? 머릿속에 정신적 부담이 없어야 된다. 주제 나온 것 같아, 그지? 어떤 시장에서 창의성, 혁신성을 만들어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릿속에 정치적 부담이 없어야 된다가 정답 주제가 되겠지, 그지? 좀 더 해볼까? 너무 짧아서. 만약에 그 문제가 직면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why attitude 제가 적어놨죠. 이거 왜 그렇지? 라고 무언가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갈구하는 태도. 다시 말해 뭐야? 호기심이 충만한 태도를 말하는 거야. 호기심이 있는 태도에 직면되지 않는다면 하고 요 뒤에는 why attitude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why attitude란 뭐냐? 뭐야? 비슷한데 뭐와 의미사용조는 뭐와 이가를 붙이네요. 어린 아이가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것과 묻는 것과 비슷한데 뭘? 질문을 무언가에 대해서 그지? 여기까지가 지금 if로 다 묶여요. 이러한 why attitude가 없다면 이래요. 없다면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뭐가? 이해하고 해결하는 거죠. 아마도 뒤에 이제 앞에 있는 문제가 뒤에서 생략된 걸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why attitude를 가져야 혁신이 나오는데 why attitude를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위해서 머릿속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 머리를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지문의 주제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요 대은 대문장 완전해서 관계 부사예요. 정신적 부담이 해체될 수 있는 경우 바로 반복되는 탐구와 조사를 통해서 그때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쁘고 실용적인 제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폭넓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을 위해서 머릿속의 부담을 없애라가 제문의 주제.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시다. 4번. 자, 요것도 뭐 혁신이 나오네. 자, 얘는 요 초반이 지문의 주제예요. 초반 두 문장. 자, 봅시다. 그 생각, 즉 혁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및 여기서 뭐가 당연히 충족시키다.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죠? satisfy, fulfill, 그 다음에 gratify. 세 개였네, 그지? 자, 사회적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혁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은 독격이네. 그 생각은 의미하는데 바로 이 문제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determine 뭐예요? 결정하다. PP니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회, 집단에서 혁신이라는 게 발생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뭐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야, 의견이 있어야 그 뒤에 비로소 혁신이 나오게 된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이걸 좀 어렵게 쓴 겁니다. 오케이,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특별히 우리 위디자의 학원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음을 못 느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그럼 혁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원장님이 너무 못생겼어. 공부가 안 될 정도로. 뭐다? 혁신이 일어나면 원장님이
없어져 내리는 얘기야. 그래서 혁신이란 바로 전제 조건이 뭐다? 그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가 지문의 주제야. 그걸 이해한 채로 요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 자, 요거를 한별 해볼까? 자, 그 이해했죠? 그 이해한 채로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주제요. 그 생각은 즉 혁신이 그치 연결되어 있다는 거 바로 충족과 무엇을? 사회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죠? 문제가 있구나. 그것은 의미하는데 그 문제들 어떤 사람들이 그지 뭘 추구하는 해결하려고 추구하는 문제들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혁신이 나온 것이다. 지문의 주제야. 자, 그다음 where이 접속사의 뜻이 뭐라고요? 접속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듯이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경우에 접속사 뜻이 있어요. 사전에. 자, 사회적 인식이도 없는 곳에서 그 인식이란 즉 문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을 때 there may be no drive가 명사로 쓰였네. 뭐겠니? 동사는 뭐라고요? drive는 몰아가다. 그지? 이끌다는 뜻이 있고 명사는 뭘까 그러면 추진 동력 정도 보죠? 이끄는 힘 다 돼요. 자, 어떤 추진 동력이 이끄는 힘이 없을 겁니다. 해결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에 따라서 혁신도 없을 겁니다. 간단한 예시는 디자인의 분야인데요. 일상의 물체에서 예를 들자면 도구가 있을 거고요. 어떤 도구는 awkward 뜻이 뭐죠? 이상한 어색한. 어떤 도구는 사용하기 되게 어색할지도 모르고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아마도 심지어 위험할지도 몰라요. 망치가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채원해보자. 자, 그러나 이제 망치가 사용하기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근데 그러나가 났다면 그러나 그것 바꿔줘. 망치는 아마도 매우 친숙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대수로 되죠. 그래서 너무나 친숙해서 그 사람들은 자, 이거 뭐였죠? become accustomed to 뭐지 이거? 아까 봤던 be used to의 동의어지. 뭐뭐에 익숙해지겠다. 그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어디? 망치의 불편한 단점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매우 효과적으로.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단점들과 inconvenience,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 공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혁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쭉 간다랬냐 그 망치 사용이.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할 수 없을 건데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망치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을 아예 못 할 겁니다. 문제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된 문제인식이.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승원이 형자. 사회적인 압박이 없다. 어떤? introduce 뭐죠 이거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는 뜻이고 무슨 말일 땐 무엇을? 도입하다. 그죠? 도입하고자 하는 무엇을? 효과적인 novelty 기억해야 되죠. 뭐지 이거? novel 여러분 명사로 소설 이런 건 얘기 하지 말라고. 너무 쉽잖아. 형사로 뭐라고? 참신한 거지. 참신한 새로운. novelty는 뭐야? 참신성, 참신함, 새로움. 효과적인 참신함을 도입하려는 압박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도 없는 겁니다. no matter how 한 단어로 뭐라고요? however라는 단어고 뒤에 수식할 때 however 뜻이 뭐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뭐가 주어 동사 이렇게 돼요. 그 디자인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회가 결정했기 때문인데 뭐라고?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쭉 간다.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지은 거 그래서? 지문의 주제 정리하면 뭐라고?
지문의 주제 방금 이 지문 말로 한우가 뭐라고? 지문의 주제가 지문의 주제 야이씨 수업 들어 이씨 한편은 뭐라고? 지문의 주제가 Don't you say Korean? 지문 가은아 뭐라고? 지문의 주제? 지문의 주제 뭐야? 문제점을 어. 인식해야 인식해야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 그지? 누가 인식해야 그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문제점이 있어야 혁신이 나올 수가 있다. 자꾸 주제를 말로 해보셔야 돼요. 결국 수능은 주제 잡기 싸움잖아. 뭐 국어도 그러고 하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7번. 자, 이것도 첫 문장의 주제예요. 봅시다. Primary. 주요한 consideration 뭐죠? 고려사항, 심사숙고. 그 점 생각할 해볼 점. 동의 뭐 했어요? 한호 앞에 봐라. 동의요? 심사숙고? ponderation. 그 다음 reflection. 또 뭐였죠? contemplation. 이거 다 다른 지문에 다 나왔던 단어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안 돼요. 주요한 고려사항이 이 나이엔지 뭐라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광고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은 뭐 여부입니다. 그 동물들이 여겨져야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다소 인간처럼 여겨져야 할지 그렇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예요. 이게. 이 지문의 주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봐봐. 그러면 이제 그만 자, 광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이 광고에 나오죠. 그 동물이 막 말하는 동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잖아. 그죠? 광고 속에서 예를 들어 이런 광고에서 삼겹살 광고야. 그 돼지가 나와서 여러분 저희 뱃살은 너무 맛있어요. 뱃살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막 잘라 이렇게 잘라서 뱃살을 구워줘. 자기 살을. 끔찍하지. 그 사람들이 상해서 안 상해서 안 사지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런 광고는 삼겹살 광고는 동물을 광고에서 의인화시키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그지? 저의 다리를 먹으니 맛이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봐봐. 광고에서 돼지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광고는 뭐가 낫다? 비의인화를 시키는 게 낫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책상 광고야. 책상. 나무 친환경 자연 책상을 묘사하는 거야. 거기 이제 말이 등장해. 말이 나타나서 그냥 이히 이러고 막 옆에 서 있기만 해. 말이 그거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말을 의인화시켜. 말이 딱 걸어 들어와서 딱 앉아서 야, 이 책상은 내가 옛날에 살았던 마곡관과 똑같은 환경이군. 너무나 고향에 온 것 같아. 막 그런 말 대사를 해. 그럼 뭐야? 친환경이 전달되지, 그지? 아, 그런 제품일 때도 뭐가 낫다? 의인화를 시키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지문의 주제를 만약에 광고에서 동물을 의인화시키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제는 뭐다? 소개만 하는 겁니다. 광고에서 동물을 의인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비의인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요게 인격화된, 의인화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학 영어로 뭐지? 인류학? anthropology. anthro라는 단어가 여기 사람이야.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사람. 자, 인격화된 묘사들은 종종 사용되는데 광고에서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데 어색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공하기 위해서 정서적 거리를 그리고 이러한 인격화된 의인화는 만들어지는데 도달하도록 일반 청중, 대중에게 도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의인하는 동물들은 말도 하고 옷도 입고 보여줍니다.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나오면 정리할게요. attribute 중요한 단어죠. attribute A to B가 있었지, 그치? 몇 번씩 나왔죠? 세 가지 뜻이 있었고 세 가지 뜻으로 거의 대부분 다 쓰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쁜 뜻으로? 그렇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좋은 뜻으로 뭐죠? A는 B 덕분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뜻으로 뭐가 있다고 이게? 중요하죠? A를 그렇지. B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여기다라 뜻이 있었다고 그러지? 자, 그리고 attribute, 여기
동사 뜻 자체가 어디를 뭐로 돌려버리는 거 이런 뜻이라고. attribute. 누구 탓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속성을 해가는 거. 그 명사로 그래서 뜻이 뭐가 있다? 이게 명사로 속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속성, 특성. attribution이란 명사도 뭐가 되니 그러면 탓으로 돌리기. 뭐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기 이런 뜻이에요. attribution이란 명사는 작년에 attribution이란 명사로 쓰인 적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귀속이라고. 귀속. 이건 여기 거다. 귀속이란 말 알죠? 그 뜻도 있어요. attribution이라는 게. attribute이란 단어의 다양한 뜻을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그래서 3번 뜻의 PP가 된 거죠. 이 의인화된 동물들은 보여주는데 인간에게 속한다고 여겨지는 생각되는 이렇게 돼요. 인간에게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감정을 보여주고 또 무언가를 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는 무언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투표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를 사용을 하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비인격화된 비의인화된 동물들이 나와요. 그 다음 채원이 차례인가? 아니 한웅인가? 한웅이 오자. 비인격화된 여기 비인격화된 이거 뭐죠 여러분? portray의 명사 묘사 설명 비인격화된 묘사들은 사용되는데 무슨 요점? 포함하는 그 요점이 포함하는 이유가 보여주는 것일 때 무엇을? 그 일을 그들 바꿔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여줄 때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뭐로? 음식이나 놀이로 그지? 말이 막 나와줘 말이 쟤 되게 타보세요 저는 아무리 허리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타고 다니세요 이러지 않단 말이야 그치? 말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만을 보여줄 때 의인화시키지 않는 묘사가 들어간다 이 광고는 이게 낫다 자 이런 전략은 사용되는데 reinforce 뭐라고요? 강화하신다 동요 두 개? strength strength까지 다 기억하더라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strengthen 그지? 하나 더 여러분 intense가 뭐였죠? 강렬한 요게 동사가 돼요 intensify 강화하다 다시 기억하세요 자 이런 전략은 사용되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그 종의 어떤 장벽을 바로 그 동물들과 우리 사이에 좀 장벽을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일부러 두게 한다고 너무나 사람처럼 묘사하면 불쌍하기 때문에 자 또한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동물들이 자연의 일부가 are meant니까 의도되다 그죠? 동물들이 자연의 일부로 되도록 의도되면 될수록 이렇게 돼요 그죠? 자연 잘 봐 이거 뒤에 레슨인지 뭔지 잘 보셔야 돼 동물들이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는 이건 의인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되겠지 자연에 속한 것이라고 그죠? 자연의 일부가 더욱더 되면 될수록 예를 들자면 이거 여행 광고 같은 거에서 그럴수록 the less likely가 맞죠 가능성이 더 적어요 뭐? 동물들이 의인화될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게 맞죠 크면 안 되지 그지? 거리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의 주제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광고에서는 이거 되게 그냥 어딘가로 쏠리지 않은 객관적인 그림이다 광고는 두 종류가 있다 동물을 의인화한 광고와 비의인화한 광고가 있다 때에 따라 다르다 뭐가 더 좋다라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10번 10번 어제 수업을 11, 12번까지만 했거든 또 이제 또 딴소리 하느라 마지막에 요새 딴소리를 많이 해 EBS 진도 끝나고 내가 마음이 편한가 봐 자꾸 딴소리 해갖고 별 얘기는 아닌데 자 일단 한 대까지 하고 나머지는 해석을 써봅시다 자 요거 그때 기억나죠? 그때 요 수업할 때 한참 그 사람이 떴었다고 아이언맨 윤성민인가? 그죠? 이거 뭔지 알지 이거? 하고 이렇게 썰매인데 엎드려갖고 배때기 깔고 가는 거 그죠? 아이언맨 헬멧 쓰고 금메달 땄잖아 그 경기 얘기예요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근데 스켈레톤이고
봅슬레드라는 게 붙기도 해요. 스켈레톤 경기에서 운동선수는 descent, 하강이라는 뜻이고, 하강이라는 뜻도 이게 내려온 이제 무슨 뭐 그 혈통 뭐 이런 뜻도 있어요. descent, 혈통. 자, 트랙의 하강을 시작하는데 스프린트가 뭐죠, 여러분? 스프린트 뭐지? 전력 질주예요. 전력 질주와 함께 바로 from the starting block 출발대에서부터 그러면서 밀고 그 다음에 올라탑니다. 그 봅슬레드 썰매에 올라타게 되지요. 그 다음 한별 했나? 한별 했나? 채원이 해보자. 왜 웃기만 해? A single line, single? 하나의 선이. 요거 이즈컷을 좀 잘 봐야겠네, 그지? 하나의 선이 잘린다 해도 될 때, 잘린다. 어디 안으로? 얼음 안으로 잘린다. 뭔 얘기야 이거? 근데 뒤에 거 봐봐. 얼마 동안? 자, finite 중요하죠, 그죠? 문제부터 나왔죠? 뭐라고 이거? 유한한, 그죠? 한계가 있는. 뭐의 동의어? limited의 동의어. 또 기억나니? 끝이 있는 boundary, 그죠? boundary란 boundary 되고 bounded 되고죠. 다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요거의 부정이 뭐예요? 반대말이 infinite. 단어 바뀌죠? 얘는 발음이 finite. 자, 한계가 있는 거리 동안 무슨 얘기야 이게? 그지? 정해진 거리로 뭐다? 코스가 얼음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걸 싱글 라인으로 표현한 거. 그 코스가 길게 정해진 길이로 얼음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얼음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파이나잇이 들어가야 되죠. 인피니트 넣어볼까? 뭐가 돼? 무한한 거리로 쭉 가. 지구에서 계속 돌아. 지구에서 파이나잇 무한한. 자, 그다음 계속 썰매 타는 사람 어디? 요거 썰매 타는 사람은 요 위치는 앞에 있는 요 싱글 라인 정도 받으면 되죠. 그 하나의 코스에서 하나의 선에서 그 썰매 선수가 스켈레톤 선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 분사구는 도움을 주면서 뭐 처음에 방향의 안정성에 목표는 항상 떨어져 나간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발대에서 떨어져 나갈 때, 출발할 때 뭔지 알죠? 처음에 거기 서서 방향을 잘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코스 처음에 서서 방향을 잘 잡는다 이런 얘기라고. 그렇지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플릿 타임은 밑에 있어요. 뭐 싹 통과할 때 어디 특정 구간 지나갈 때 몇 분 몇 초 기록되잖아. 그게 스플릿 타임입니다. 자, 첫 번째 스플릿 타임은 시작점에서의 스플릿 타임은 측정되는데 15m 뭐로부터 출발대로부터 15m 정도에서 첫 번째가 기록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 선수들은 올라탈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타임라인 시간대의 전이나 이후에 올라탈 수 있는데 그러면 딱 전이면 전이고 후면 후지 왜 이게 달라지냐 설명을 해요. 전이나 후에 올라탈 수 있는데 그 전이냐 후냐라는 건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 이제 variable 그리고 그다음 이 분사구문이야 그죠? 그 수많은 변수 중에 가장 significant 뜻이 뭐예요? 상당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트랙의 아까 싱글 라인 그 트랙의 geometry가 뭐라고요? 이거 외워야 기하학 그죠? 그 트랙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트랙이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그게 가장 큰 요소다. 이 트랙의 기하학적 구조는 좌우하는 것인데 스트라이드가 뭐라고요? 발걸음의 숫자를 좌우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밟는 발걸음의 숫자를 좌우하는 것이고요. 매 경기 때마다 다른 고자이기 때문에 트랙의 뭐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발자국이 한 번 더 갈 걸 못 가는지 하는 결정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전이나 후에 타는 유연성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력 질주는 운동선수에게 행해지는 스파이크를 신고서 그 전력 질주는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가는 동작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죠?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볼드가 맞고 whilst는 while이랑 똑같아요. 영국 영어에 한해서 가끔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뭐 하는 동안에 initiate 뭐라고요? 시작하는 동안에 상당한 뒤로 가는 힘을 내야 몸은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뒤에 백월드가 들어가는 거야. 상당한 뒤로 가는 힘을 내면서 앞으로 가는 동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비슷한데 뭐와 달리는 것과 아스팔트나 잔디에서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비슷한데 그 방식과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가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출발할 때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스파이크, 이 상황에서 치고 나갈 때 스파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승원이 해볼까? 여기 스파이크는 나간다. 아니 allow, follow가 아니라 allow, 허락한다. 그 이제 선수들 신발에 있는 스파이크겠죠? 스파이크는 허락하는데 the power, 그 힘이 translate, 원래 뜻이 뭐죠? 번역하다. 힘이니까 전환되도록 뭐로? 더 빠른 뭐에? 그 썰매에 더 빠른 속도로. 항상 투부정사가 있는데 앞에 동사 표현 자체가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을 때 스파이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때 투부정사 항상 이거야. 그 결과 원만하다. 그 결과 stop, 멈추게 되는데 낮은 마찰력이 약이 시키는 거야. 마찰력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이런 얘기. 그죠? 아주 좀 미세한 마찰력이 뭐를 막아요? 뭐 하는 걸 막아요? 약이 시키는 걸 막아주는데 무엇을? 발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줘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reducing, 요것도 ing 이온 요렇게 병렬을 보죠. 또 두 번째 막아주는데 줄이는 것을 막아줘요. 무엇을? 운동량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스파이크가. 이 운동량이란 바로 전력 질주의 끄트머리에서 저장된 운동량이 뭐야. 그래서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바로 스켈레톤 봅슬레드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파이크가 들어가서 미끄럽지만 스파이크 역할 때문에 감각이 출발할 수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 12번 자, 11, 12번 봅시다. 도덕에 대한 거. 도덕의 한 가지 측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자, 요거 해석해보자. 한옥이 해보자. 한 측면은 제한한다. 사람들이 대하는 것. 일상의 행동을. 그 행동이란 conform이 뭐죠? conform. 아까는 뭐가 나왔지? confirm. 얘는 conform 달라요. conform, confirm 달라요. 살짝 알겠니? 얘는 어발음인데 약간 confirm. 얘는 오발음. conform, confirm, conform 이렇게 돼요. 얘는 아까 뭐였지? 확인하다. 얘는 뭐라고? 순응하다, 따르다. 자, 이 행동은 따르는 건데 문화적 기대를 그리고 충족시키는데 뭐에? 문화적 규범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이런 얘기로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른한테 존댓말 하겠지 라고 하는 기대 혹은 그러한 행동을 treat, 다루라고 제안하는데 하고 treat A as B라고 가요. 이렇게 그지?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윗사람에게 존댓말 하겠지? 라는 일상의 행동을 뭐로? 도덕적인 것으로 취급하라고 제안합니다. 뭐가? 도덕의 한 가지 측면이에요. 도덕이란 그런 것이다. 도덕이란 뭐 하는 것이다? 그 해당 문화에서 당연시 여기는 걸 하는 거. 그게 도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덕의 한 가지 측면이 두 번째 요것도 제안하는데 나타내는데 뭐? 행위자가 그 다음 account for가 답이에요. 이게 써놨어요. 행위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account for. 자, 뜻이 뭐였죠? account for 세 가지 정도 무엇을 설명하다. 여기서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죠? 또 숫자가 나왔을 때 뭐뭇을 차지하다라는 뜻이고 이 세 가지도 골고루 다 한 번씩 쓰였어요. 적어도 한 번씩. 다른 지문에서 다 나왔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행위자가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들의 일탈을. 뭐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좀 변명이라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뭐로부터? 심지어 그 다음 가장 trivial 뜻이 뭐죠? 사소한, 별거한. 심지어 가장 사소한 분하죠? 기대로부터 일탈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탈을 해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왜 그런지. 자, 그다음 보세요. 명령문과 그와 비슷한 해야 한다는 표현 뒤에 and는 항상 그러면이라는 뜻이고 o는 부정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그 행위자들이 좋아요. 행위자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risk,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risk 뒤에는 잘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동명사만 옵니다. 투부정사가 안 돼요. ing가 risk ing로 기억하세요. 어떤 위험? 도덕적으로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게 지문의 주제라고. 지문의 주제 뭐지? 지문의 주제? 한 공동체, 문화권에서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왜, 뭐 때문에 잘못하게 됐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가 지문의 주제죠. 설명을 해야 된다. 컨닝을 했으면 왜 컨닝을 했는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지문의 주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이러한 공동체 사이에서 이 파푸아 뉴기니 공동체는 제가 carry out, 아까 나왔죠. 뭐라고? 수행하다. 제가 현장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1990년대 초기에 자, 어떤 누구든지 예상이 됩니다. 악수를 하라고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이 마주치는 사람과 매일매일 첫 번째 경우에 바로 그들과 접촉하게 되는 처음 경우에 자, 어느 날 저는 걷고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와 바로 큰 길에 이 큰 길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을들과 말이죠. 이 마을은 구성합니다. 이 공동체 부족을 자, 그때 저는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torrential 이렇게 쏟아붓는 걸 말해요. 폭우를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피할 곳을 찾아서. 그리고 어떤 한 지점에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를 말이죠. 우리 둘 다가 알고 있던 남자였고요. 이 남자는 달려가고 있었는데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서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내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 요게 일탈행위지, 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as soon as 뭐라고?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친구가 agitate 요게 불안하게 만들다는 뜻이고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심지어 단어 뜻도 안 줘요. 다시 기억하세요. agitate 불안하게 만들다 agitatedly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제 친구가 불안해하면서 주장했어요. 일단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요 go find 봐봐. 요 밑줄 그었으면 어법이 마치 틀린 것 같죠? 왜냐면 go도 동사, find도 동사인데 여기 원래는 go and find가 원래 있어. go and find. 가서 찾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요거 and를 지우고 동사가 반복되니까 to를 붙이는 구조가 이렇게 됐었거든. go to find. 그죠? 찾으러 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말도 뭐 하러 가다라는 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매번 to를 쓰지 않고 to를 생략합니다.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죠. 그래서 동사 원형 두 개가 반복되도록 맞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게 아니에요. go라는 단어의 특성상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to를 안 쓴다. 자, 우리가 반드시 그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우리가 달려서 지나갔던 그와 악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설명해야 된다고. 강조 구문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바로 그 비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멈추지 않았던 건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를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가서 꼭 악수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악수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지를. 나는 이 지금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그 새끼는 나 제 친구 아니야. 그 새끼도 일탈한 거 아니야. 걔도 잘못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만 설명해야 돼.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미개한 족속들, 그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이해가 안 돼. 자, 만약 우리가, 이 뒤에 봐봐. 만약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저의 친구가 지적하기를 우리는 잘못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를 달려서 지나쳤던 그 남자가
데려갈 건데 우리를 마을에 법적으로 뭐 못한 것 때문에 그와 악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럼 걔도 가야지. 그러면 이 마을에서 졸라 웃긴 게 누굴 연맥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존나 빨리 뛰어가면 돼. 처음 보자마자 저 새끼 내가 연맥이고 싶어서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면 악수 안 하고 그지? 그럼 나는 걔를 쫓아가려고 막 마주치자마자 싹싹 도망가. 그러고서 법정에 데려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그지? 예시를 좀 어거지로 쓴 건지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fail 뒤에도 투부정사만 쓰셔야 돼요. 동명사 안 됩니다. fail to라고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다시 민혁이 해보자. 그 이유는 실패한 악수를 실패한 이유는 다 근데 이유는 나중에 그러잖아. 악수를 실패한 것이 다뤄질 수 있다. 다뤄질 수 있는 거 액션이 소송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송을 당할 만한 도덕적이고 법적 위반. breach라는 단어 여기서 얘도 여기서만 나오죠. 위반이라는 뜻, 위반. breach 위반이라는 뜻이죠. 도덕적,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부족 사이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요거부터 할까? is not that 다음은 아닙니다. 그지? 다음은 아니다. 뭐는 아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자, invest가 원래 우리가 알던 뭐죠? invest 투자하다는 뜻인데 투자하다라는 건 나의 돈을 넣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뜻도 돼요. 다른 뜻으로 실제로 사전에 있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with 뭐뭇을 집어넣다, 부여하다는 뜻으로 하세요. 자, 이건 아니야. 이건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자, 요게 요런 위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건 아닌데 거기에 사람들이 악수에다가 어떤 종류의 뭐죠?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상징,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아니다. 악수 못하면 누가 뭐 어떻게 병이 걸린다든지 뭐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니면 여기는 것도 아닌데 악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그거 안 하면 누가 큰일 나. 뭐가 실제적인 어떤 기능이 있거나 없거나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라고. 그보다 중요한 건 뒤에 거다. 요 이식을 해서 이유를 받아요. 그 악수를 못한 걸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악수가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만남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실제적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하기로 합의를 본 건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행위 내리는 얘기예요. 어떻게 실제적 무슨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지웅이. 그리고 이러한 예상의 공유. 그치? 공유된 예상은 충분한데 뭐 이덕트의 투는 뭐라고? 뭐뭐 할 만큼. 아니 make 만들 만큼. make 뒤에 명사 두 개만 써도 뭐가 돼요? A를 B로 만들다는 뜻이 돼요. 자, 만들 만큼 뭐를? 악수를 뭐로? 성취로 만들 만큼 충분하다. 그리고 실패. 이 실패는 뭘 말하는 거야? 악수를 못하는 것을 도덕적 위반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왜? 하는 것이 이미 공유된 기대, 예상, 도덕이었기 때문에. 자, 해석을 연습해 볼까요? 자, 6번 가봅시다. 자, 나같이 옆에 보고 시작. 사람들은 다룰 수 없을 거다. 그들의 본능에 대한 이러한 뭐라고? 억압을. 자, 이거 뭐라고요? Were it not for 뭐랑 똑같다고? If it were not for 뜻이 뭐라고? 뭐가 없다면 뭐가? 자, 뒤에 거 축하해요. 어떤 종류의 심리적 컴펜세이션 뭐라고? 보상이 없다면 그다음 그 압박을 줄여줄 만한, 완화시킬 만한. 7번 시작. 중심, 집중, 경향은 특징으로 한다. 무엇이 전형적인 거를. 그리고 큰 뭐라고 이거? 모집단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든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 상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자, 8번 강조. 이리슨 시작. 바로 오직 상황이 접촉사 항상 동사에서 살려주라고. 바로 오직 상황들이 다르게 여겨질 때만이, 그죠? 강조 느낌 살렸고, 뭐 없이 accustomed 뭐라고? 익숙해진 장벽 없이. 자, that은 요 강조 that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석 굳이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자, 요거 진주어기 때문에 가주 해석 안 하죠. 플러스 뭐 뭐라고 이거? 그럴싸한, 말이 되는, 말이 된다, 뭐 그럴싸하다 혹은 가능하다. 뭐가? 시장을 혁신하는 것이. 그 다음 시작. 만약에 그 문제가 직면되지 않는다면 왜 하는 태도에, 이 왜 하는 태도란 비슷한데 뭐와?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물어보는 것과 무언가에 대한, 또 진주하니까 가주 해석하죠. 자, 하고 여기까지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if로 바뀐다고. 이러한 y attitude가 문제가 여기에 직면되지 않는다. y attitude가 없다면 이런 얘기야. 이게 없다면 그 다음 거의 불가능하다.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자, 그 다음 9번 아이디어 시작. 그 개념 아이디어는 즉 혁신이 연관돼 있다는 건데, 요거 뒤에부터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러한 아이디어는 의미한다. 뭐 문제가 어떤 문제? 욕구이죠. 왜냐면 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한. seek to가 원래 뜻이 뭐예요? seek이 추구하다. 그 seek to는 뭐니? 뭐뭐 하는 것을 추구하다. 하려고 하더라 하자. 혁신적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자, 10번 광고 이야기 시작. 인격화된 묘사들은 자주 사용된다. 광고에서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색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서적 거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생략됐죠. 그리고 의인화된 인격화된 묘사들은 디자인하면서 뜻이 뭐라고 이거? 디자인하다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애매하잖아. 뭐라고? 설계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인격화된 묘사들은 만들어지는데 일반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자, 11번 스파이크 시작. 스파이크들은 허락한다. 힘이 어떻게 된다고? 전환되도록, 바뀌도록. 바로 뒤부터 그 썰매의 더 큰 속도로. 그 다음 요거 어떻게 하죠? 낮은 프릭션이 뭐라고 이게? 마찰력. 낮은 마찰력의 힘이 스탑하고 아니 이렇게 연결돼요. 낮은 마찰력의 힘이 멈추게 하기 위해 무엇을? 야기시키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야. 무엇을? 바로 발이 미끄러지는 걸. ing죠? 요렇게 연결되면서 얘도 요거 막는 거지, 그지? 또 줄이는 것을 멈추기. 무엇을? 모멘텀하고 기억납니까? 운동량을 줄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이 운동량은 저장되어 있던 어디? 전력 질주의 마지막에. 자, 그 다음 12번. 자, 도덕성 시작. 도덕성의 한 가지 측면은 제한한다. 사람들이 다뤄야 한다고. 모든 일상의 행동을. 즉 어떤 행동이냐면 이거부터 문화적 기대를 따르는 행동, 그리고 이거부터 문화적 규범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동. 자, 이러한 행동을 as B로 뭐로? 도덕적인 것으로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1번, 2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는데 액트 뭐라고요? 행위자들이 반드시 아까 키워드였죠. 뭐라고? 그들의 deviation, 일탈을 설명해야 한다고. 심지어 가장 trivial, 사소한 문화적 예상으로부터의 일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바로 판단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도덕적으로 의심된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합시다.